네, 안녕하세요. 철학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사회를 꿈꾼 두 철학자 토마스 모어와 플라톤이 결혼과 가정 제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비교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가족과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1516년엔 유토피아를 썼습니다. 유토피아의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맺어줘야 하며 남자는 30살이 되기 전, 여자는 18살이 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유토피아에서는 결혼 전 남녀가 서로의 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신발을 살 때조차도 한 짝을 벗어보고 맞는지 확인하는데 일생을 함께할 아내나 남편을 얼굴만 보고 고르는 것은 어리석다. 또한 유토피아에서 혼인 제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간통은 가장 무서운 죄로 다스려지며 재범자는 종신 노동에 처해진다. 즉 유토피아에서 가정은 도덕적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 장치로 설정된 것입니다. 반면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의 국가는 전혀 다른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지배계급인 수호자 계급에서는 사적 가족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수호자 계급에서 아내도 자식도 집도 재산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플라톤의 국가 5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혼조차도 개인적 선택이 아닌 국가가 관리합니다. 결혼은 축제의 형태로 치러져야 하며 최선의 남자와 최선의 여자가 짝을 이루도록 제비뽑기라는 명목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심지어 출산도 국가가 결정합니다. 국가에 필요한 때만 자식을 낳게 하고 필요하지 않는 때는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플라톤에게 가족은 개인의 사적 제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이며 공동체적 연대와 질서를 위해 완전히 사회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가정은 개인의 것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의 것인가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가정은 사회의 도덕적 근간이 되고 그러므로 혼인은 신중하게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과 같은 위반은 중범죄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가정은 지배계급에게는 가족 해체를 요구합니다. 국가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은 가정을 돌보며 국가를 잘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모두 국가가 관리하며 가족은 국가의 도구, 사적 유대는 불필요한 혼란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이상사회를 구상했지만 가족의 자리를 전혀 다르게 설정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인구 절벽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요? 21세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플라톤의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한 반면 토마스 모어는 가족의 도덕성과 안정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무엇이 될까요? 국가가 제도를 통해 출산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 속에서 가족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결국 이상적인 사회는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구독자 여러분께 맡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